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 이제 세션을 활용한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까지 체크를 했고요.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가능한 것도 확인을 했고, 로그아웃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로그인 했을 때 이 버튼들 경우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완료를 했는데, 이제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게시물 글쓰기 자체가 로그인을 했을 때만 가능하게끔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을 썼을 때 글을 쓰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DB에 같이 저장되게끔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기능을 다 만들고 나면 리스트나 디테일 쪽에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보이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일단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이것까지 완료를 하면 사실 이제 로그인을 만들고 나면 세트로 가는 건데, 모디파이 기능과 딜리트 기능, 이것도 기능에 권한 체크. 왜냐면 내가 쓴 글도 아닌데 내가 지울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게시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일단 얘는 좀 뒤로 밀어 놓고요. 얘도 잠깐 뒤로 밀어 놓고 요거 두 개를 한번 시도를 해 보실래요? 글쓰기 자체가 로그인을 했을 때만 가능하게끔 한다는 건, 지금 게시물 리스트에 우리가 글쓰기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버튼 자체가 내가 로그인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얘가 안 나와야 돼요. 일단 버튼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버튼이 없더라도 여기다가 우리가 do write라는 명령어를 치고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하고 왔을 때에만 글쓰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글쓰기를 실제로 한다면 이때는 이 글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작성한 게 맞죠? 내가 1번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놓고 2번 아이디로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정보를 활용해 작성자를 꺼내와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DB에 저장을 할 때 아티클 테이블 안에 멤버 ID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하셔야 될 거고, 여기서 뭐 이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아이디부터 저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런 조인 관계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올 때 직접적으로 넣어버리면 당장 꺼내는 건 편하겠지만 이 데이터가 만약에 수정되었다 라고 했을 때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찾아다니면서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멤버 아이디 컬럼으로 추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건 사실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얘보다는 먼저 돼야겠죠? DB에 저장을 하려면 컬럼이 하나 필요한 거니까 얘는 뭐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순서대로 얘를 먼저 처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글쓰기 버튼 자체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지금 list.jsp라는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list.jsp로 가볼 겁니다. 우리 화면에 이 글쓰기라고 하는 버튼이 나타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여기에 태그가 글쓰기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 때문에 글쓰기 버튼이 생겨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버튼 자체를
보이게 할 때도 있고 안 보이게 할 때도 있고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로그인 했어? 그러면 이거 버튼 보여줄게. 너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버튼 없어. 너 글쓰기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이만큼을 여기다 그냥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놨다. 그럼 지금 얘가 로그인 안 했을 때라는 얘긴데 지금 우리는 했을 때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1이 아닐 때 로그인을 한 상태겠죠? 그때만 이 글쓰기 버튼이 나와 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얘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해요? 얘가 지금 빨간 줄이 떠있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우리 옛날에 자바 배울 때 많이 보던 거죠. 이런 변수는 없어 라는 거 아닌가요? 이거? 베리에이블? 그러면 얘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 어디 있어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main.jsp에서 쓸 수 있었던 이유, 얘 때문이죠. 우리가 얘를 지금 리퀘스트에 있는 어트리뷰트, get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이 친구를 꺼내 봤으니까, 이 친구를 꺼내 놨으니까 우리가 이런 변수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자, list.jsp에 그러면 얘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빨간 줄은 사라졌어요.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요청 안에 이런 거 있어요. list.jsp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article list 서블릿이 어떠한 정보들을 담아서 포워드 리퀘스트에 담아서 이렇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list.jsp한테. 그게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만큼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거 있어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키를 가진 밸류들이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넘겨줘야 얘가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넘겨요? 우리 이거 어제 해봤던 문제죠. 홈메인 서블릿에서 우리가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고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넣기도 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였고, 그럼 세션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리퀘스트를 통해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리스트 서블릿에 가서 어디서 할까? 뭐 사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지 말고 위에서 하죠. 위에서. 여기서 합시다. 자, 여기다가 http 세션 타입으로 세션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요청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는 get 세션을 통해서 일단 세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세션이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는 그 저장하는 그 공간 자체를 불러와서 얘한테 담아줬어요. 이 변수한테. 자, 이제 세션 변수를 사용해서 get attribute 세션에 어떠한 값이 들어있다면 여기서 get attribute로 꺼내볼 수가 있겠네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키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죠? 이렇게 꺼낸 데이터를 우리가 이대로만 두면은 지금 당장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in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담을 거예요. 근데 형변환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죠? 세션에서 꺼내온 데이터도 결국엔 오브젝트일 거니까, 그럼 이제 이 변수는 여기 세션에 이런 값이 들어있었다면, 이런 키로 된 밸류가 들어있었다면 그거를 갖고 있겠죠. 형변환까지 완료해서.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넘겨주기만 하면 되죠. 이 이름으로 이 값을. 그럼 이제 list.jsp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요청에 담아서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요청에 있는 거 꺼내 쓰는 거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얘도 작동을 하겠죠. 변수의 값이 제대로 들어왔다면.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지금 얘는 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자, 얘는 우리가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메인부터 봅시다.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리스트를 들어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에서는 세션에서 이런 거 꺼낸 다음에 형변환을 하고 있는데, 로그인 안 한 상태에는 얘로 가져와 봤자 데이터 없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널인데 널을 인트로 형변환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었죠? 이거 main.jsp에 있는 조건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홈메인 서블릿에 있는 조건문으로. 자,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요. 얘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얘만 지워요. 이러면 어때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얘 데이터 없을 때에는 그냥 마이너스 1일 거고, 데이터가 있다, 로그인 누가 했다, 그럼 그때는 세션에 있는 거 꺼내서 넣어줄 거고. 그쵸?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지금 글쓰기 버튼 없죠? 왜? 로그인 안 했으니까. 근데 메인으로 가서 로그인 해요. 자, 그러고 리스트 들어가요. 그럼 글쓰기 버튼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세션에 로그인을 했을 때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션에 있는 로그인 정보를 가져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버튼을 보여주든 말든 이런 걸 조건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쓰려면 얘가 필요한 거고, 얘를 하려면 서블릿에서 넘겨줘야 되는 거고, 얘를 넘기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고.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일단 버튼을 나오게 하거나 나오지 않게 하거나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제 세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글쓰기 버튼을 진짜로 누르고 들어갔을 때, 글을 쓸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까요? 컬럼부터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밑에다가 filter table 아티클 add 컬럼을 추가할 거니까 이름은 member id라고 해줄 거고요. 여기 int 들어갈 거고 unsigned 해주면 될 거고요. 왜냐면 member id도 음수는 없을 거니까. 그 다음에 작성자가 없는 게시글은 없겠죠. @null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after date 컬럼 뒤에 생겨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럼 제목 전에 member id라는 컬럼이 들어오게 될 거니까. 자, 이러고 아티클을 조회를 해보면, 자, 컬럼이 생겨났는데 지금 데이터가 다 0이 들어가 있죠. 이거 왜 이래요? 낱널인데 컬럼이, 데이터는 이미 한 193개 있었는데 지금 컬럼이 추가돼 버리면서 얘는 값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 근데 얘는 낱널. 근데 얘 타입이 뭐다? int. 그러면 기본값인 0으로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예 트렁케이트를 사용해서 둘 다, 멤버랑 아티클 둘 다 좀 소개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부터 아예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 남겨놓도록 하고, 그러면 아티클을 조회해도 아무것도 없을 거고, 멤버를 조회해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여기에다가 멤버 아이디 얘는 1번이에요.
그리고 얘는 2번 회원, 얘는 다시 1번 회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1번, 2번 회원이 존재하려면 멤버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도 필요한 거니까 멤버도 1번, 2번 회원만 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멤버, 셋, 그냥 복사합시다. 둘이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구분 아이디. 얘는 테스트 1, 얘는 테스트 2, 그리고 네임, 얘는 유저 1. 하나 더 복사해서 테스트 얘 왜 2야? 테스트 2, 유저 2 이렇게 두 개의 회원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게시물 3개, 회원 2개. 사실 회원이 없어도 이 데이터를 넣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멤버 아이디라는 거를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 PK 얘를 첨부할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정한 거지 실제로 첨부할 수 있게끔 첨부키 설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첨부키 설정을 했으면 애초에 이 데이터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멤버 테이블이 비어 있을 때. 그럼 만드는 순서가 얘가 위로 가야 되겠죠. 얘가 데이터가 있어야 여기 있는 멤버 아이디를 첨부해서 이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우리는 첨부키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웹개발 수업에서는 그냥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 그럼 테스트 데이터 3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멤버도 확인하시면 되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글쓰기를 한다. 내가 글쓰기 버튼을 눌렀다. 어떤 상황이에요? 자, 기존에 우리는 이제 게시물 리스트 페이지에서 글쓰기 버튼을 누른다. 이러면 그냥 단순히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게시물 리스트 페이지에서 글쓰기 버튼을 누른다면 로그인 되어 있구나 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애초에 버튼이 없을 거니까. 근데 우린 버튼을 눌렀다라는 건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두 라이트 치고 들어오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요 버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글쓰기 버튼을 눌렀다. 그럼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거죠. 자, 그럼 넘어갔어요. 제목 내용 입력해요.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야죠 이제. 이거 왜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쿼리가 날아간 시점은 doWrite라고 하는 요청이 실행된 시점이에요. 그럼 우리 코드에서 doWrite 서블릿으로 갔다. 얘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해당 쿼리가 지금 요청을 통해서 날아간 건데 DB 쪽으로 날아간 건데 자, 우리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쿼리문이 추가됐나요? 여기에 그런 거 없죠. 근데 이게 낱널이잖아요. 여기 멤버 아이디 낱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안 넣어주면 뭐라고 해야죠. 낱널인데 데이터를 안 주면 어떻게? 그거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쿼리를 수정해서 멤버 아이디도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멤버 아이디 값을 넣어줄 건데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요? 어떤 회원 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아무 회원 번호 하나 들어가면 되나요? 지금 현재 1번 회원, 2번 회원 있으니까 뭐 1이나 2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3번 회원이어도 1번 회원이 썼다, 2번 회원이 썼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럼 말도 안 돼요. 그럼 우린 이 회원 번호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꺼내와야 돼요? 누가 알아요?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내와야겠죠. 왜냐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직접 글을 쓰는 상태인 거니까 다른 회원 누구도 아니고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회원 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세션에서 데이터 꺼내와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에 HTTP 세션. 이제 반복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곳들에서 항상 이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는 거고, 이래야 세션이라는 변수한테 지금 현재 요청에 들어있던 그 키값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자, 그리고 세션에서 꺼냅니다. 어떻게? get attribute. 키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얘로 꺼냈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 아무 데나 담지 않아서 이대로는 쓰기가 좀 그러니까 변수 하나 만들어서 담아주면 되겠네요. 근데 형변환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이거 넣어주고, 그럼 이제 이 변수 쓸 수 있죠. 자, 얘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럼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회원 번호를 DB 쪽으로 넘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데이터를 잘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조건문 필요 없나요? 우리 좀 전에 리스트 서블릿 할 때 이거 형변환 하는 건데 로그인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데이터 넘어오면은 이거 뭐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널인데 어떻게 형변환 할 거야 하면서 뭐라고 했죠. 근데 여기 지금 둘라이트에서 제가 똑같이 if를 조건으로 걸러주지 않고 그냥 썼어요. 여기 지금 조건문이 필요할까요? 자, 현재 우리가 이 화면 기준으로 얘를 신경 쓰지 않고요. 이 화면만 가지고 글쓰기를 한다면 지금 필요 없어요. 왜? 글쓰기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를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못할 거니까. 근데 심지어 이 두 라이트는 글쓰기 안으로 들어와서 작성까지 누르는 시점이 두 라이트잖아요. 그럼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 못해요. 로그인을 안 했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두 라이트 치고 들어온대요. 여기다가 변수 세팅해서 타이틀은 뭐 어쩌고, 그리고 뭐 바디는 어쩌고 이렇게 치고 들어왔대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버튼은 눈에 안 보여서 사용자가 누를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요청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해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이거 가지고 뭐라 하겠죠? 여기 널인데 형변환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자의 이런 접근을 애초에 다 컷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가 애초에 엄두도 못 낼 만큼 우리만 개발자들만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할 것이냐. 개발자의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스프링부트 이제 오늘까지 아마 JSP 하고 나면은 바로 스프링부트로 넘어갈 건데, JSP는 진짜 간단하게만 할 거고 스프링부트에서 어차피 똑같은 거 반복할 거예요. 다만 구조나 이제 문법, 사용법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웹통신 하는 거 어느 정도 해보고 바로 넘어간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할 건데, 그때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수업에서. 근데 지금은 얘를 그냥 배제시켜 놓고 갈 겁니다. 얘 그냥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따로 더 신경 써주지 않아도 괜찮다. 상황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올 때는 버튼이 없지만 이 요청을 그냥 넘겨버릴 거니까 여기로. 그럼 그때는 얘 가지고 뭐라고 할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다시 로그인을 다시 해주고 글쓰기를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면 이제 글쓰기가 잘 되겠죠. 잘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글에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겠죠. 저 지금 테스트 1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번 회원이 썼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다시 이제 2번 회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글쓰기를 했다. 5번 게시물 생성됐다. 그리고 DB에 가서 까보면 얘는 2번 회원이 썼다. 잘 나오고 있죠. 문제 없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회원을 3번 회원을 또 가입을 한 다음에 그 회원으로 썼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쿼리를 그렇게 날려주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게시물을 작성할 때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는 완료를 한 거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do write에다가 여기다가 do write 치고 들어오는 거를 막기로, 이걸 좀 배제를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배제를 할 거라고. 근데 이거는 막아줍시다. 뭐냐면, 저 지금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로그인 안 했어요. 이거 얘는 막아줍시다. 얘는 파라미터 세팅 없이 그냥 요청 URL만 알면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띄울 수 없게끔 이거 하나만 처리하도록 하죠.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티클 write 서블릿 여기서 처리할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처리해야 돼요? 왜 여기서 처리해야 되죠? 애초에 지금 보여주지 않고 막아야 되는 페이지가 write.jsp 그리고 요청이 아티클 write로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요청으로 들어왔을 때 너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너 이거 못 봐 하고 알림창 하나 띄워서 돌려보내야겠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하는 방식 똑같아요. 무한 반복이에요. 세션 리퀘스트 get session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건 검증을 해줄게요. 근데 여기서 하는 조건 검증은 사실 그동안에 좀 전에 해왔던 그런 조건 검증이랑 살짝 다른 겁니다. 왜냐면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너 로그인 안 했으니까 로그인 하고 와 라고 해서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써주는 거고, 지금 이 조건을 타지 않았다는 얘기는 로그인을 했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냥 얘 그냥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하려고 조건을 열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세션이 갖고 있는 get attribute에서 로그인드 멤버 id 라고 하는 이 값을 가져와 봤는데 얘가 널이더라. 이거 뭐예요? 로그인을 안 한 거겠죠. 데이터가 한 번도 세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널이에요. 타입이 오브젝트니까. 자, 그동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가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너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우리가 값을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애초에 가져온 걸 형변환 같은 거 하지 않고 바로 널 검증을 하는 겁니다. 없으면 널일 거니까. 자, 이때는 그럼 로그인을 안 했다란 얘기. 그러면 response set content type 여기서는 텍스트 html 캐릭터 셋 utf8 이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response getWriter append 여기에는 string format 그리고 여기에는 스크립트 하나 열어주고, 이 스크립트 안에서 alert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location href href 말고 replace로 하죠. replace 어디로 보낼까요? 로그인으로 보낼까요?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했으니까 로그인으로 보내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아티클 write라고 한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멤버 로그인으로 보내야 되니까 한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멤버 로그인 이러면 로그인 페이지로 돌려보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write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JSP한테 일을 넘기고 있었어요. 화면을 JSP 네가 그려 라고 넘기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일 때 로그인도 안 했는데 글쓰기 페이지를 보려고 하는 상황일 때 이때는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줄 필요가 딱히 없잖아요. 그냥 알림창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직접 응답을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혼용하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블릿에서는 이거를 더 나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혼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스프링부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확실히 차별화를 더 해야 돼요. 이거는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이 기능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죠. 메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메인에서 지금 로그인을 안 했어요. 게시물 리스트에 가면 글쓰기 버튼 없겠죠? 근데 누가 여기다가 나 글 쓸래 들어가요. 왜 들어가셨니? 세션 널이면 로그인제 멤버 아이디. 아, 얘를 안 했다. 다시 여기서 로그인 안 한 상태 게시물 리스트 라이트 하면 뭐지?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네, 이러면 서버를 한번 껐다 키겠습니다. 라이트 세션 이것을 꺼내서 로그인 멤버 아이디 로그인 멤버 아이디 톤 없는데 널 로그인 안 했을 때 이거 해서 보여주세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해주고 크리에이트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없는데 이거 로그인 하고 이었다.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처음에 메인 그래서 로그인 안 한 상태인데 아티클에 라이트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알림창 나오면서 확인 누르면 로그인으로 가게. 지금 아까 얘가 빠졌어가지고 얼러트가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그냥 얘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넘어갔던 상황이에요. 다시 고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제 좀 더 깔끔해지겠죠? 버튼 자체가 없어서 누르지도 못하고 여기다가 치고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두 라이트도 메꾸면 되긴 해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 저장하는 것과 버튼 안 나오게 하는 것, 로그인 안 했으면 버튼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주소창에다가 라이트, 글쓰기 페이지 볼래요? 하고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것까지 있고요. 이거 커밋 한번 하도록 하죠. 커밋을 씁니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 거에 적용해 두시면 되고요. 실시간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작성자 정보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해보도록 하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